여러분, 단어가 입안에서만 뱅뱅 돌고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가슴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자주 쓰던 물건인데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치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이 뇌를 굶기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뇌의 혈류의 비밀과 기억력을 되살리는 명쾌한 해법을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김석구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에 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유일한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봄이면 어떤 꽃이 피고 가을이면 어떤 나무가 물드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을 맞아 놀러온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 빨간 꽃 이름이 뭐예요? 하고 천진하게 묻는데 평생을 자식처럼 아끼며 키운 장미라는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머릿속에는 그 붉은 꽃잎과 향기가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정작 이름 두 글자가 목구멍에 딱 걸려서 도망가 버린 거죠. 김석구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밤잠을 설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드디어 나에게도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왔구나.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구나 싶어서 소리 없이 베갯잇을 적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큰 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들여 정밀검사도 받아보고 뇌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도 챙겨 드셨지만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안개 낀 것처럼 멍하기만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르신의 목 상태를 만져보고 평소에 어떤 베개를 쓰시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떤 자세를 하시는지 꼼꼼히 체크했을 때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뇌가 아니라 바로 목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예민한 기관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뇌의 무게는 몸 전체의 2% 남짓한 작은 덩어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작은 뇌가 심장에서 뿜어내는 전체 혈액의 무려 20%를 독차지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에너지를 단 1초도 저장해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료가 들어오는 즉시 불을 태워야 하는 화력발전소와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쉼없이 산소와 포도당이 섞인 신선한 피를 공급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피가 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목입니다. 만약 목 주변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거나 자세가 나빠서 혈관이 물리적으로 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단 10%만 줄어들어도 우리 뇌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연료가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기능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잠시 꺼두는 절전 모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가장 먼저 작동을 멈추는 회로가 바로 저장된 기억을 밖으로 꺼내는 인출 작업입니다. 김석구 어르신도 뇌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기억이라는 창고문을 열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뇌를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SOS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에는 진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전조 증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김석구 어르신의 경우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였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김석구 어르신에게 처방해드린 것과 똑같은 뇌 혈류 회복법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 3분이면 막혔던 뇌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정확한 마사지법부터 여러분이 매일 밤 베고 자는 베개의 치명적인 비밀, 그리고 뇌를 살리는 바른 자세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기대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김석구 어르신이 겪었던 머릿속 안개를 걷어내고 기억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줄 핵심 비법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목 뒤에 숨겨진 혈류의 스위치인 풍지혈을 10초 동안 지그시 펌핑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양손을 한번 목 뒤로 가져가 보시겠어요? 귀 바로 뒤쪽을 더듬어 보면 툭 튀어나온 딱딱한 뼈가 만져지실 겁니다. 거기서 손가락 하나 정도 아래로 쓱 내려가면 양쪽으로 쑥 들어간 움푹한 자리가 느껴지시죠? 바로 여기가 바람이 머무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 풍지혈입니다. 이 자리에 검지와 중지를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10초 동안 꾹꾹 눌러주세요. 왜 이 사소해 보이는 동작이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이 풍지혈 주변은 뇌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인 뇌 저동맥이 지나가는 아주 좁은 길목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마치 밧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데 호수 중간을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도꼭지는 열려 있는데 정작 꽃에는 물이 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풍지혈을 10초 동안 펌핑하는 행위는 이 꽉 밟힌 호스를 다시 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관의 압력 밸브가 즉각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면 막혔던 혈류가 뚫리면서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구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이 자리를 누르셨는데 단 10초 만에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는 정말 신기하다며 감탄하셨습니다. 하루 3번, 특히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이 밸브를 열어주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한 가장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비법은 효자손이나 주먹을 이용해서 날개뼈 사이의 등 근육을 하루 1분 동안 톡톡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잘 닿지 않는 등 한복판, 즉 왼쪽과 오른쪽 날개뼈 사이의 공간을 시원하게 자극해야 합니다. 주변에 효자손이 있다면 그걸 쓰시고 없으면 주먹을 뒤로 돌려서 문지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머리 좋아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여기에는 우리 인체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피를 뿜어내는 펌프지만 뇌는 심장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피는 중력을 거슬러서 아주 힘겹게 위로 쏘아 올려져야 한다는 뜻이죠. 이때 심장의 펌프질을 뒤에서 강력하게 도와주는 보조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날개뼈 사이의 흉추 주변 신경들과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서
등이 점점 굽고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보조 엔진이 서서히 꺼져버려요. 엔진이 식어버리니 피를 머리 끝까지 밀어 올릴 추진력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날개뼈 사이를 자극하는 행동은 이 꺼져가는 보조 엔진에 다시 힘차게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면서 숨길이 열리고 심장이 더 높은 압력으로 뇌에 피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김석구 어르신께서는 평소 정원일을 하시느라 등이 많이 굽어 계셨는데 이 등 근육 자극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의 원동력을 다시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려드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병원비 한 푼 들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의 손가락과 1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하며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이나 형제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치매라는 깊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희망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몸 내부의 엔진을 고치고 통로를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놔도 일상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무너뜨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기 위해 오늘 밤 당장 바꿔야 할 생활 습관들과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치매의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비결은 지금 베고 계신 베개의 높이를 당장 6cm에서 8cm 사이로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쓰시는 베개가 혹시 너무 높지는 않으신가요? 손가락 4개를 나란히 세워서 얹을 때 그보다 높다면 여러분은 매일 밤 잠든 사이 뇌를 고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베개 높이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뼈가 정상적인 시작 곡선을 잃고 앞으로 심하게 꺾이게 됩니다. 이때 뇌로 혈액을 보내는 유일한 통로인 추골동맥이 물리적으로 꽉 눌리게 돼요. 마치 정원 호스를 90도로 꺾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하수도인 림프관까지 같이 눌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듯이 뇌 속에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높은 베개를 쓰는 사람이 낮은 베개를 쓰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결과와 함께 이를 쇼군 베개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석구 어르신도 예전에는 베개를 2개나 겹쳐 베고 주무셨는데 그게 사실은 밤새도록 뇌를 굶기고 독소를 쌓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바로 베개를 바꾸셨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을 볼 때 무조건 기기를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고개를 겨우 30도만 숙여도 목이 견뎌야 하는 하중은 18kg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60도까지 깊게 숙인다면 무려 27kg의 하중이 목에 가해지죠.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한 명을 목 위에 태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무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게가 목에 실리면 목뼈 구멍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들은 마치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좁아지고 뒤틀립니다. 이런 상태로 매일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뇌는 만성적인 혈액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팔이 조금 아프더라도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높이 드세요.
이 작은 손놀림 하나가 여러분의 뇌 혈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5번째는 30분마다 한 번씩 턱을 몸 쪽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5회에서 10회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턱을 가슴 쪽으로 밀어넣는 느낌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뒤통수가 위로 길어지는 기분이 들어야 합니다. 이 동작은 구부정하게 펴져버린 목뼈의 곡선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아주 효과적인 교정법입니다. 목뼈가 제자리를 찾으면 그 안을 지나는 혈관들도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하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깜빡거리는 게 정말 치매가 아니라 혈류 문제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나요? 하는 질문이죠. 제가 명쾌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옆에서 누가 살짝 힌트를 줬더니 아, 맞다 하고 바로 떠오르시나요? 혹은 그 당시에는 죽어도 생각이 안 나더니 나중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생각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건 치매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입니다. 뇌라는 창고에 물건은 잘 저장되어 있는데 단지 그 문을 여는 전기가 부족해서 못 꺼냈을 뿐이니까요. 반면에 치매는 창고 자체가 무너져서 물건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제 손주가 다녀갔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시기죠. 김석구 어르신도 이 차이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방법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을 아끼는 작은 관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귀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석구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기억력을 되찾으신 하루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풍지혈 펌핑부터 시작하세요.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을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 앉아서 턱 당기기 운동을 5회 하세요. 턱을 몸쪽으로 쭉 당기고 5초 동안 멈추는 겁니다. 이 과정은 딱 1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1분이 밤새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 시동 소리가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여러분의 잠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베개 높이가 손가락 4개를 세운 높이, 즉 6cm에서 8cm 사이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석구 어르신도 처음에는 정든 베개를 버리기 아까워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개 하나 바꾸는 것이 나중에 수백만 원 들어가는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똑똑한 투자라고요. 베개는 단순히 머리를 괴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 혈관을 지키는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낮 시간에는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세요. 30분마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목을 뒤로 살짝 젖혀주는 겁니다.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였던 목뼈를 반대 방향으로 펴주는 스트레칭이죠. 이때 너무 과하게 젖히지 마시고 목덜미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만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항상 팔을 들어 올려 눈높이를 맞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팔이 아플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뇌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서 저절로 팔을 올리게 되실 겁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효자손으로 날개뼈 사이를 1분 동안 톡톡 두드려 주세요. 하루 종일 뭉쳐있던 등 근육이 풀리면서 심장의 펌프 힘이 뇌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가급적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뇌에는 밤사이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세척기가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웠을 때 이 세척기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면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 훨씬 편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목을 뒤로 젖히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꺾으면 목뼈 마디마디가 부딪혀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초 이내로 살짝만 늘려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고개를 옆으로 세게 돌리거나 꺾는 동작은 목 디스크에 좋지 않으니 피하시고 오로지 앞뒤와 위아래로만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베개 없이 자는 게 더 건강에 좋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베개가 아예 없으면 머리가 몸보다 낮아지면서 뇌로 피가 과하게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눈이 충혈되고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6cm에서 8cm라는 골든 높이를 지키는 것이 뇌 혈류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힌트를 들었을 때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의 뇌세포는 아직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통로가 막혀서 잠시 굶고 있을 뿐이죠. 지금 당장 혈류의 길을 열어주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딱 3주만 매일 빠짐없이 실천해보세요. 21일이면 우리 몸의 혈액이 한 바퀴 돌고 뇌가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김석구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간단한 걸로 뭐가 바뀔까 의심하셨지만 딱 2주 만에 장미 이름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마음이 생기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과 서로 응원의 한마디를 나눠보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하면 평생의 건강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뇌 세포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이 뇌로 가는 혈액의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며 혈액이 단 10%만 부족해도 기억을 꺼내는 기능을 가장 먼저 멈춥니다. 즉, 여러분의 머릿속이 멍한 것은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해서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둘째, 풍지혈. 10초 펌핑과 6cm에서 8cm 사이의 낮은 베개 사용, 그리고 날개뼈 사이 자극과 턱 당기기 운동을 일상화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까지 들어올리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면 굳었던 목 근육이 풀리고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셋째,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이 나거나 나중에라도 갑자기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절대 치매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뇌 속의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으니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막힌 통로를 열어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2세 김석구 어르신은 2주간의 실천 끝에 다시 정원의 장미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어 몇 개를 더 기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나는 아직 건강하고 총명하다 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이죠. 이제 어르신은 손주들이 놀러오면 예쁜 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다시 환한 웃음을 지으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밤잠 설치던 그 슬픈 시간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 베고 계신 높은 베개를 치우고 수건을 말아서라도 목에 C자 곡선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풍지열을 10초만 눌러보세요. 단 하루만 해보셔도 머리가 맑아지고 눈앞이 환해지는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은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바른 자세와 목을 아끼는 작은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실천하는 사람의 곁에 머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